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나성화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 트렌드, 특히 검색 증강 생성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RAG, 검색 증강 생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특히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시는 임성순 님께서 생성형 AI 플랫폼이 어떻게 고gin을 락인하였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젠다를 통해 전체적인 RAG 트렌드와 글로벌 AI 플랫폼에서 구현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증강 생성, 즉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문서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매일 이제 기업들이 생성하는 문서,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아니면 자료, 아니면 문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검색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문서에서 키워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제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모달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도 포함하는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RAG의 핵심은 의미 기반 검색입니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에서 벗어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검색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WS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RAG 시스템은 단순히 AWS라는 키워드만 찾아보고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서 보다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단어 임베딩 또는 문장 임베딩 기술인데요. 임베딩 모델은 단어 간의 연관성을 벡터 공간에서 표현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RH 시스템은 이제 단어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넓은 의미의 단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앞서 이제 보여드린 의미 기반 검색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던 키워드 기반 검색, 키워드 검색을 의미 기반 검색에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나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키워드와 의미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활용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더욱 풍부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기업은 정보의 검색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를 바로 챗봇과 연동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WS에서는 아마존 오픈 서치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쉽게 구축해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오픈 서치는 의미 기반 검색, 키워드 기반 검색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베드락은 임베딩 또는 자연스러운 텍스트 생성을 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고객은 매우 자연스러운 자연어 기반의 대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고객이 챗봇에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존 이제 베드락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해 줄 수 있도록 대화 기반으로 멀티턴 형식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보셨던 RAG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오면 해당 입력을 벡터 임베딩 모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보시는 임베딩 숫자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바뀐 숫자가 가장 이제 가까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컨텍스트가 프롬프트 증강을 위해 아마존 베드락에 전달이 되고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응답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제 워크플로우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AWS의 여러 서비스들이 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인프라 관리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베드락도 여러분 모두 인프라를 전혀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의미 기반 검색, 키워드 기반 검색을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가 이제 서울 이전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서치를 쓰실 때 더 이상 인프라를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이제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최적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대용량 데이터도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이제 클러스터 크기 조정하는 거나 스케일링, 튜닝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 벗어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도 최근에 서울 이전에 출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최신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일 API로 여러 가지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 LLM,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리전에서도 베드락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쉽게 도입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들이 마냥 간단하지만 않은데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편향성, 오류 관리, 최적의 청킹 전략 결정 등 대표적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때 효율성을 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임성순 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의 SD로 근무하고 있는 임성순입니다. 오늘 먼저 세션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초과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AI 플랫폼이라는 회사고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이제 다양한 빅테크 LLM 기업들과 협력해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프로덕트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희 이제 메인 투자사는 SK텔레콤이고요. 이제 세계 다양한 통신사들과 얼라이언스들을 맺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저희가 AI 비즈니스를 넓혀갈 수 있는 강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GIP 글로벌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PAA라고 부르는 퍼스널 AI 어시스턴트 두 가지 프로젝트가 추계되고 있는데요. 오늘 메인 주제인 글로벌 인텔리전스 플랫폼 소개하기에 앞서서 엊그제 SK AI 서밋에서 이제 에스터라는 브랜드로 처음 공개가 되었던 PAA라고 부르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PAA 서비스 에스터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어시스트 혹은 에이전트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 생산성을 향상한다라는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개인과 개인 혹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도울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LLM 활용상의 난점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 LLM만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컨트롤리빌리티나 혹은 액큐러시, 세이프티 혹은 에이전틱, 세큐리티처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LLM 연계 기능들을 확보하면서 앞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라그 혹은 멀티모달, 그리고 최근에는
타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같은 이런 주요 플랫폼의 주요 에셋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걸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GIP라고 불리우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빠른 AI 기술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사용 사례에 더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풀스택 플랫폼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준비해왔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스택들인데요. 먼저 멀티 LLM 게이트웨이 혹은 파인 튜닝, 이밸류에이션, 라그처럼 일단 LLM 성능을 직간접적으로 최적화하고 먼저 제어하는 모델 애저 서비스 마스 영역부터 그리고 세이프티, 라그 등 사용자 혹은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추상화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스 영역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GIP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인 멀티 LLM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거대한 LLM은 강력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좀 인퍼런스 비용들이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이나 도메인에 최적화된 작은 LLM들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과 성능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 다수의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LLM들을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GIP의 멀티 LLM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보다 매우 적은 공수로 다수의 LLM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GIP는 모두 AWS 환경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해당 다이어그램은 글로벌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중요 컴포넌트인 멀티 LLM 게이트웨이가 AWS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GIP는 신뢰성이나 가용성이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멀티 어벨러블 존 그리고 멀티 리전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AWS 환경에서는 컴퓨팅 리소스 그리고 컨테이너, AI,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성, 또 스토리지는 물론이고 코그니토나 SES 같이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영역 그리고 세큐리티, 아이덴티티, 또 컴플라이언스 나아가서 애널리틱스까지 플랫폼에서 필요한 A to G를 다 AWS 환경에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멀티 LLM 게이트웨이가 인바운드 트래픽을 처리하는 흐름입니다. 유저가 트래픽을 보내면 라우터 53을 통한 DNS가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NLB를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ALB를 거쳐 저희 K8S 인그레스 그리고 K8S 팟이 실제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LLM 게이트웨이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처리하는 흐름인데요. 저희 K8S 팟에서 아웃바운드 요청을 하면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는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LLM 프로바이더 호출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주제인 GIP의 라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 개 LLM들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해서 여러 개 LLM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LLM이 지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그는 이러한 LLM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라그에 대한 주요 개념은 상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GIP 라그의 핵심 전략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그 기반의 AI 서비스를 적은 노력으로 신속한 구축들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멀티 LLM 게이트웨이와의 시너지도 같이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로 확장성과 격리성들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을 처리하고 최적화해서 높은 검색 성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AWS 기반 글로벌 인프라 활용으로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고객 타겟층은 엔터프라이즈들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핵심 전략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구현했는지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GIP 라그가 문서 처리하는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컴포넌트로는 여기 중앙에 API 서버가 있고요. 이 API 서버는 GIP에서 모든 API를 처리하는 서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워커는 라그에서 문서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인데요. 프로세스 흐름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사용자가 먼저 도큐먼트 인제스천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GIP의 API 서버가 받고요. API 서버에서는 그 오로라 DB를 이용해서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SQS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에서는 SQS에서 파일을 가지고 와서 파일을 로드하고 청크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분할한 청크 데이터를 API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API 서버가 사용자가 지정한 임베딩 모델을 호출하게 되고 이렇게 임베딩된 임베딩 벡터들을 저희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IP에서는 라그의 검색 엔진으로 오픈서치를 선택했습니다. 왜 아마존 오픈서치를 선택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중에서 먼저 시멘틱 서치를 잘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벡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통합 검색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서치는 기본적으로 렉시컬 서치 지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게다가 벡터 서치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즉 하이브리드 서치가 가능하게 하여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2.11 버전부터는 하이브리드 쿼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서치 구현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컬렉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정성들을 보장하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타입 혹은 벡터 타입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존 오픈서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서치를 선택했는데 오픈서치에서도 왜 서버리스를 선택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라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클러스터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요 서버리스는 OCU, 오픈서치 캐파시티 유닛이라는 이 OCU라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이 클러스터의 리소스 관리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일단 OCU라는 것은 데이터 인덱싱이나 쿼리를 위한 컴퓨팅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인덱싱과 검색을 위해서 각각 별도 컴퓨팅 자원인 OCU를 그러니까 최대 OCU를 각각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클러스터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OCU의 구성은 1vCPU와 6기가 메모리 그리고 120기가의 이퍼머럴 스토리지로 구성됩니다. 다만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에서도 일부 제약이 존재는 하는데요. 이제 프로비저닝과는 조금 다르게 아직 하이브리드 쿼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희소식으로 2.11 버전으로 얼마 전 버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서버리스가. 근데 다만 아직은 플러그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또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쿼리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RRF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서치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RRF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RRF는 렉시컬 서치 혹은 벡터 서치처럼 다양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문서 순위를 결합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검색된 문서의 순위들을 결합할 때 높은 우선순위의 문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낮은 순위의 문서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우선순위의 상수 K 값을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단순한 방법임에도 RRF는 벤치마크에서 상당히 상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이용해서 멀티 테넌트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컬렉션은 하나 이상의 인덱스를 그룹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CU는 요 컬렉션으로 앞서 설명드린 OCU라는 요 리소스는 컬렉션별로 할당 가능하고요. 컬렉션당 인덱스는 최대 200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컬렉션 분리를 통해서 왼쪽 그림처럼 물리적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각각의 컬렉션별로 OCU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리소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컬렉션 내 인덱스 분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도 격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인덱스별로 OCU를 공유하기 때문에 논리적 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에 맞추어서 테넌트별 데이터 격리를 통해서 컬렉션 혹은 인덱스 분리를 통해서 고객의 요건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GIP 라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처리하는 워커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워커는 저희 GIP에서 실제로 문서를 처리하는 컴포넌트를 좀 편의상 지칭하는 명칭인데요. 일단 워커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들을 로딩하고 청킹하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GIP 본체가 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러스트에서는 그 여러 그러니까 문서들을 다루기가 생각보다 조금 번거롭고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는 오픈 소스 문서 로더들이 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랭체인이나 혹은 라마 인덱스처럼 기존에 있는 생태계나 배터리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이썬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로딩이나 청킹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큰 경우 처리 시간이 꽤나 소요되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셀러리와 그 뒤에 메시지 큐로는 SQS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텍스트 스플리터나 도큐먼트 로더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랭체인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라그에서 효과적인 청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청크란 원본 문서 혹은 긴 문서에서 텍스트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들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크기와 의미로 청크를 만들면 관련성 높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어서 너무 크거나 작은 청크는 검색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도 LLM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에 맞춰서 청크를 조절해야 하고요. 너무 큰 청크들은 LLM 인풋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적당하게 청크를 구성하는 것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문서의 특성이나 사용 사례에 맞는 적절한 청킹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청킹은 라그 시스템에서 성능, 그리고 정확성,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그에서 원본 문서의 청크가 어떻게 만드는지가 검색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드렸는데요. 이렇게 랭체인을 사용 사례들은 이 세션보다 조금 더 딥다이브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청크를 만들려면 도큐먼트 로더와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각각의 역할들이 좀 필요합니다. 도큐먼트 로더는 뭐 PDF 혹은 TXT 혹은 뭐 HTML처럼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을 읽어드리고 랭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도큐먼트 객체로 변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스플리터는 이렇게 읽어드린 도큐먼트들을 어떻게 분할을 할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랭체인은 이런 문서 로더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으로 제공하는 로더들이 품질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워드 혹은 PPT 그리고 한글 파일, 마크다운 같은 것들은 from scratch부터 새롭게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하면서 알아냈던 것 중에 놀라운 사실은 일단 HWP인데요. 한글 파일의 경우에 국내 총 문서 생산량의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추정하고 있어서 HWP 파일의 파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의 포맷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로드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LE 파일 형식인데요. OLE 파일 형식은 .doc 혹은 PPT, XLS, HWP처럼 조금 옛날 파일 포맷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바이너리 형식의 복합 문서 파일이 되고요. 이 바이너리 파일은 해당 파일 포맷별로 전용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것들을 좀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OXML 형식 같은 경우에는 XML로 되어 있는 그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ocx 혹은 pptx처럼 뒤에 x가 붙은 파일 형식들인데요. 결국은 그 zip을 이용한 압축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 해제를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구조에 대한 XML 파일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압축 해제 후에 오픈 소스 패키지를 활용하게 되면 문서를 잘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더를 직접 개선하고 직접 만들어서 개선 예시, 개선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테이블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왼쪽이 기존 문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랭체인을 그대로 사용한 그 로더 결과입니다. 기존 결과의 경우 모든 정보가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이고 각 항목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메타데이터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선 후에는 첫 줄에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숫자에 쉼표가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멀티 헤더 테이블의 예시인데요. 기존에는 여전히 앞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다 모든 정보가 한 줄로 이어져 있다거나 혹은 구조화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개선 후를 보시면 매체형, 주제, 제목, 내용과처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각 정보가 계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라그 시스템이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큐멘트를 로드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스플리터는 이렇게 로드된 텍스트들을 어떻게 자를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랭체인에서 그냥 기본 스플리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큰 베이스로 텍스트를 스플리팅하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틱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도 크게 틱 토큰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라그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그리고 GIP에서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먼저 프롬프트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퍼블릭 네트워크를 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AWS의 프라이빗 링크와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AWS의 프라이빗 링크라는 것은 이제 VPC 내부에서 AWS 서비스를 프라이빗하게 연결하거나 VPC to VPC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경우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AWS 간의 물리적 전용선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AWS 프라이빗 링크와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구간 프라이빗 통신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접근 경로가 있습니다. 위 외부 사용자의 경우 일반 외부 사용자들은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GI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IP가 설정된 익스터널 NLB를 통과해서 내부의 프라이빗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AWS 기존 사용자들은 AWS 클라우드 내 사용자들은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AWS 기존 사용자들은 퍼블릭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AWS 간의 전용 물리적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몇몇 업체들이 기존에 좀 존재를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외부 LLM 프로바이더사들과도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P가 멀티 리전을 구성해서 글로벌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과 미국 리전을 중심으로 해서 GIP 글로벌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GIP는 글로벌 단일 사용자 풀을 기반으로 하되 각 리전별 독립적인 컴퓨팅 리소스 운영을 통해서 로컬 처리들을 최적화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사용자들은 최적화된 응답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EKS 클러스터 그리고 엘라스틱 캐시 혹은 오픈서치 서비스들은 리전별로 독립적인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다만 오로라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 GIP 내에서 주로 필요한 리소스나 혹은 사용자 정보들을 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마스터 노드는 저희 KR 서울 리전에 두게 되고요. 이렇게 서울 리전의 오로라에서의 변경 사항은 복제 지연 시간을 최소로 제공하는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서로 동기화하면서 글로벌 단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고객들을 락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최종적으로 리캡을 한번 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유효한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 LLM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문서들을 직관적으로 문서를 관리해주고 이를 잘 복잡한 문서들을 최적화해 줌으로써 강력한 검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라이빗 링크와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프라이빗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안 사항을 충족시키고요. 그리고 멀티 리전과 멀티 어벨러블 존 아키텍처로 일관된 글로벌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인프라 관리 부담들을 감소시키고 그 신속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서포트하면서 타임 투 마켓의 시간들을 줄여주는 엑셀레이션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요것들이 저희 GIP 락의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